벌써부터 지금 시즌 종료도 하면서 도망칠 때는 아니라는 것.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에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놀랍게도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갑자기 SEC가 승인을 하면서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었던 바이든마저 놀라운 어조 전환, 폐쇄 전환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 확대하겠다고 완전히 스탠스를 바꿔버렸습니다. 바이든도 깨달았다. 괜히 SEC 편 먹고 SEC 편 들어줬다가는 대선이고 재선이고 그냥 정권 뺏기고 퇴출되겠다. 바로 느꼈는지 재빠르게 폐쇄 전환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스탠스를 바꿨다. 그리고 캐시우드까지 이번에 암호화폐가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대선 때문에 승인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러티브와 캐시우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줬을 것이라고 저도 거의 99% 확신하고 있고 왜 그래야만 되냐.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에 비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격차 벌어지니까 뭡니까? 크립토 투자자들 외면하다가 지금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니까 완전히 180도 폐쇄 전환해가지고 암호화폐 투자자들 지원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뭐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상관없이 두 정당 모두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안들, 정책들을 계속해서 어필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득 보는 거 뭡니까? 얘네 둘은 피 터지게 싸워도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 적극 지원하고 살리겠다. 이 내러티브로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장이자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인물인 패트릭 맥켄리가 내년까지 디지털 자산법 정식으로 통과될 거다.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고 암호화폐 유산이 2025년까지 영구적인 정책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FIT 21은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이다. FIT 21은 SEC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법안이고 그리고 FIT 21의 핵심 내용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패트릭 맥켄리까지 발언을 해주고 있고 미국의 하원 의원인 톰 에머는 겐슬러와 파월 퇴장한다. 이번 정권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겐슬러 목 잘리고 트럼프도 파월 자를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퇴장하는 사람들 바이든 입장에서도 괜히 편들었다가 돌맞고 욕먹을 바에 그냥 외면하는 게 낫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나 개인을 지원하는 문제다. 두 정당 모두 가상자산 지지하는 방향으로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과 대세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겐슬러는 아마 지금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돌 맞고 마지막 바이든한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어쨌든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심지어 하원 금융서비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날 정식 실물자산 토크나 뭐겠습니까? RWA 관련 청문회까지 열겠다라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 변화의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 어떤 기술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 통화 무려 3%나 차지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인데 전 세계 통화의 3%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배분하고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비율이 아마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3%가 아니라 5%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고 누구도 찍어낼 수 없고 발행할 수 없고 미국 달러처럼 마구 그냥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복사해가지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2,100만 개밖에 없다. 근데 국가적인 수요, 전 세계 기관들, 기업들 모두 다 비트코인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경제학이 기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분위기와 전반적인 세상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세력 블랙록은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S-1 서류까지 SEC에 다시 바로 업데이트본을 제출하면서 제가 계속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S-1은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승인이 될 수 있고 S-1까지 승인이 돼야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으로 상장돼서 기관들이 제도권 관할 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ETF 승인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랙록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고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역사적인 이 ETF를 지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 있는 ETF인 JEPI가 거진 1000일에 걸려서 도달한 운용자산을 블랙록의 현물 ETF IBIT는 무려 131일 만에 달성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고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ETF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로 지금 역사가 쓰여져 내려가고 있고, 그 역사 한복판에는 블랙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금 현물 ETF와 비교를 했을 때 금 현물 ETF는 이 핑크색 점이다. 금 현물 ETF는 거래량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빠지면서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현물 ETF는 출시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번에는 또 역대 최고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의 인기를 방증하는 결과라고 보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거래량 같은 경우도 금은 비트코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금이 금을 앞서는 날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근데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전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같은 경우는 중개 플랫폼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도 제공 안 할 거야, 얘네는 비트코인도 제공 안 할 거야, 이더리움도 제공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블랙록과 완전히 다른 크립토 시장의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누가 웃게 될지, 누가 입가에 나이키 미소를 그려줄지는 지금 너무나 뚜렷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뱅가드는 앞에서 ETF 출시 안 한다 뭐다 라고 하면서 제일 재밌는 거, 비트코인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채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블랙록이 아니라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얘네들은 다 지금 호박씨 가면서 뒤에서는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 NYSE 회장도 규제 명확해지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고려할 것이다. 전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소조차 결론은 크립토로 귀결되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 그리고 또 오늘 메가톤급 호재가 나왔는데, 전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인 마스터카드가 이제 크립토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새로운 생태계에 도입하겠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 내용을 보고 유명 벤처캐피탈 해시대 CEO 김서준 CEO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해당 내용을 딱 리트윗하면서 모든 결제회사는 곧 암호화폐 회사가 될 거다. 그리고 이번 분기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비자의 결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수세기에 걸쳐 구축된 결제 네트워크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이 낡아빠진 시스템에서 이제는 현대식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는 데에 있어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크립토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세계 1위 결제 기업인 비자는 이미 JP모건과 함께 짝짝꿍 하면서 디지털 원장에 대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프로젝트까지 진입했고, 이미 비자는 USDC, 서클과 함께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립토 결제 시스템을 벌써부터 지금 도입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1위 결제 기업인 비자와 그리고 2위 결제 기업인 마스터카드 모두 결국에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크립토를 활용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정확한 규제 틀 만들고 적극적으로 혁신 추진해서 가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줬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투자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국가의 관할 하에 건강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과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규정 정비에 힘써달라고 금감원장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큰 관심 보였다. 한국만큼 크립토 시장에 진심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크립토 패권 전쟁에 뛰어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면서 가상자산 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아직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어딥니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리고 현재 투자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AI, 그리고 그 AI 시장의 핵심적인 인물 오픈 AI의 샘 알트머니,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함께 월드코인에 대한 투자를 논의를 했다.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남미 국가에 대한 월드코인 투자까지 확대하려는 모습. 그리고 월드코인은 샘 알트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 회사인 오픈 AI와도 협업을 할 수 있고, 오픈 AI는 지금 챗GPT
챗GPT 개발사로 AI 개발의 최선두, 어떻게 보면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코인에 엮여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월드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AI 시장과 크립토 블록체인의 연결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AI 섹터도 계속 트래킹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ASI 얼라이언스, 이게 뭐냐, AI 코인 대장급 패치 AI와 오션 프로토콜 그리고 싱귤러리티 넷이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2024년 6월 11일부터 ASI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합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치 AI, 오션 프로토콜, 싱귤러리티 넷 따로 들고 계시고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제 ASI 토큰이 이제 출시가 되면 그냥 이거 하나 사면 이 핵심적인 AI 대장급 코인들 한 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ASI 토큰이 정식으로 6월에 출시되면 AI 투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아버지가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레이어 2에 관한 굉장히 불리시한 글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문화적 확장으로 가는 길목에 레이어 2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더리움의 아버지까지 지금 레이어 2를 언급해준 만큼 우리가 레이어 2 시장 앞으로 더 확장되고, 레이어 2는 전쟁터다, 레이어 2는 서로 왕좌를 가져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의 말과 레이어 2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또다시 크립토 시장 예언의 신, 굉장히 적중률 높은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아서 헤이즈가 본인이 투자한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인 ENA 에데나 랩스에 관한 립을 또다시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리트윗한 게 뭐였었냐, 주스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레이어 2 생태계, 바로 블라스트 생태계입니다.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으로 토큰 출시는 안 된 상황이지만 블라스트 내부에 있는 프로토콜인 디파이 프로토콜인 주스를 헤이즈가 이번에 ENA와 함께 얘기를 해준 만큼 주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 가능성이 있고, 주스가 향후에 블라스트가 본격적으로 토큰도 출시되고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하입을 받는다라고 하면 블라스트의 대표적인 디파이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 헤이즈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메가톤급 소식,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인 PYUSD가 솔라나를 블록체인으로 확장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되는 거,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하나 솔라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뭐 있습니까? USDC.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밀어주는 생태계 바로 솔라나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고, 솔라나의 적극적인 지원군 파트너인 서클은 브라질에서까지 USDC 액세스 촉진을 위해서 확장성을 최대한 가져가고 있습니다. USDC가 지금 당연히 테더한테는 한참 밀리고 있는 성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가고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USDC 네트워크의 가장 독보적인 네트워크 뭡니까? 이더리움 트론도 제치고 솔라나가 USDC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자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이번 사이클 여러분들이 꼭 AI, RWA 뿐만이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도 계속 집중을 하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확인을 해보자면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 사이클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 보통 10개 이상의 지갑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상승장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 근데 2022년 말을 기점으로 10개 이상의 비트코인 월렛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갱신하고 상승했는데, 이런 추이로 간다. 라는 거. 우리는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승장 안에 있고, 상승장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4년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고점 당시에 이 수치가 168%, 그리고 지난 21년 불장 당시에 4년 평균 수익률이 177%인데, 반면 이번에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했다 1억 간다라고 했을 때 92%까지 올라왔지만 다시금 빠지고 개미 털어주면서 63%까지 내려왔다.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못해도 과거 패턴처럼 과거의 고점까지 갱신 하려면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킵 고잉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채굴자들의 미실현 손익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 채굴자들이 가장 크게 수익을 보고 있었을 타이밍, 그때가 언제나 시장의 최고점 구간이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NUPL이 아직 과거의 부근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왔다. 그러면 과거처럼 패턴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한 만큼 한 번 더 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시장의 강세가
장세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프레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의 미실현 수익이 고점이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매도를 고려해가지고 바닥에서 사놨던 비트코인 언제 팔지 고민해야지 벌써부터 지금 시즌 종료도 하면서 도망칠 때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어쨌든 5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마운트 국수도 이더리움 현물 ETF도 아니라 지금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물가가 잡혀야 그토록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고 크립토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저녁에도 어떤 지표 발표가 있습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GDP도 발표가 된다. 물가 잘 잡히고 GDP도 너무 좋게 나오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거 bad is good, 나쁘게 나오는 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물가가 잘 잡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PCE YOY가 내일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하반기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되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야 불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있을 이 중요한 경제지표도 PC와 GDP 흐름 꼭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 매크로 환경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가 앞당겨져야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 현물 ETF고 멋이고 자시고 상관없이 시장에 본격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불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재밌는 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크립토 시장 처음 들어온 날 퍼스트 데이에는 모두 다 코인으로 부자 될 생각에 코인으로 졸업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살 생각에 들떠가지고 들어오지만 1년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록치 않구나.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만큼 코인 투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공부하시고 코어, 우리가 왜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대적 현상에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현상인지에 대한 코어를 강력하게 구축해서 심지를 딱 중심에 잡아놓고, 아직 사이클 반밖에 안 왔다. 앞으로 지금 온 만큼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저와 함께 구축해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편하게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